마켓 무버입니다.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뉴욕 증시는 연말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CPI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7%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CPI 상승은 주거비와 식료품비가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텔과 모텔 비용이 포함되는 주거비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의 약 4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였었던 임대료의 경우에 이 상승치가 약 3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좋은 징조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CPI 결과가 발표된 이후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페드워치 2를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확률이 기존의 86%에서 96%까지 치솟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12월 25bp 인하는 거의 확실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에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12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1.5%포인트로 격차 다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에는 미국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IM증권은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써 나가고 있지만 물가는 정체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는 앞으로 신중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동결과 인하가 반복되는 징검다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특히 관세 등 트럼프 2기 정책의 여파가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질적인 상승 위험은 보지 못한다라면서 관세와 재정 및 이민 정책에 대한 변경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정체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기준금리의 앞으로 향방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도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 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갑자기 시장이 급격하게 또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코스피는 1% 이상 급등하면서 2,475선, 이번 주에 2,40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내면 2,500선이고요. 코스닥도 1.2% 넘게 상승하면서 68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6포인트만 더 올려내면은 이제 690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건데 계속해서 증시 탄력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 섹터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강력한 비만 섹터. 아직도 시세에 죽지 않았다.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펩트론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비만 섹터를 한마디로 평가를 해보자면 이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저는 각계전투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전투. 네. 네, 각계전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저는 뭐 인기 지속. 인기 지속. 뭐 이렇게 글자수로 맞춘 건 아니시겠지만은 짧게 각각 포인트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각계전투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이면 대장이 움직이면 상관없는 기업들도 사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펩트론 상한가를 비롯해서 관련주들 이제 비만과 관련된 관련주들 이제 몇 개 대표적으로 아실 텐데 살펴보면 좀 주가 흐름이 그렇게 동조화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지금 펩트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기술 수출 잭팟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오늘 그렇게 큰 어떤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가 오르면 이제 코스닥 시장 전체 지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2선, 3선에 있는 기업들한테 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 이 비만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위고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사실 아무한테나 처방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일단 BMI 이제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으면 이제 처방을 해주는데 그게 160 기준으로 한 80kg 정도 되는 분한테는 그냥 처방을 해주고 그게 안 되면 30이 안 되면은 당뇨가 같이 있어야지만 처방을 해주는데 관련주들이 예전처럼 이제 동시에 어떤 그 관심을 받기보다는 뭐 이렇게 좀 제가 각계 전투라고 표현했듯이 개별적으로 어떤 뭐 기술 이전을 패턴처럼 물질 이전을 한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세가 크게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뭐 지수에도 도움이 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바이오 기업들 얼마 전에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알테오젠이 떨어질 때 페트론 같은 경우 뭐 별 상관도 없긴 합니다만 같은 바이오 섹터라고 해서 영향받아서 이제 굉장히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오는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가장 큰 어떤 숙제라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바이오들은 지금 시총이 미래에 어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나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걸 전제 조건하에 지금 시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이오 기업에서 뭐 실적을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약간 흔들릴 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앞으로 좀 그 가능성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글쎄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오늘 펩트론 상한가에 따라잡으신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위아래로 좀 약간 펌핑이 나올 때 좀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들어가셔도 될 만한 섹터, 그다음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섹터가 계속해서 갈 건 맞는데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인기 지속 네. 앞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테마를 좀 보고 좀 이슈를 몇 가지 좀 찾아보았는데요. 네. 대웅제약이 이제 티온랩, 테라뷰틱스, 대한유팜 그리고 다림바이오텍과 같이 이 비만 치료 4주 지속형 주사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개발을 한다,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으로 이제 기반을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웅제약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에 좀 엮이면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서 비만 치료제의 가격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얼마 전에 했는데 머스크가 언급한 이제 GLP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글루카곤 유사 이 펩티드 다시 원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이제 인슐린 분비를 좀 촉진해주고 또 이제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데 이 호르몬을 기반으로 만든 이제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관련 섹터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좀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SK그룹의 이 위탁 개발 생산 CDMO 자회사인 SK팜테코가 있는데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서 최대 2조 원 정도 규모의 비만 치료제를 수주를 했던 또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글루카곤 유사 이 펩타이드 계열 비만 치료제 신제품으로 보여지는데 업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미국 일라이 릴리일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제 비만 치료제의 열풍은 한동안 조금 더 이제 지속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관련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웅제약과 그리고 대한유팜 이렇게 상장사가 같이 이제 신약 개발을 또 이제 주사제를 또 개발을 한다고 하다 보니 아직까지 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이제 못 잡으신 분들은 대웅제약이나 아니면 대한유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해본다면 또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만 치료제 만나보고 왔습니다. 두 분 다 앞으로 비만 치료제 쪽의 섹터는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테마입니다. 죽었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 테마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 트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